자, 이제 9차시 여전히 간첩 신고에서부터 긴급 구조 신고까지 예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 시간에 원래 계획은 요 표를 조별 활동을 통해 채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였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휴식 시간을 좀 가지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채웠고요. 그래서 뭐 조별로 좀 더 누가 더 많이 채우는지 뭐 대결하고 이렇게 할려 했는데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아가지고 일찍 끝내는 걸 더 재미있어 할 것 같아가지고 예상이 14분 30초 이내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표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러분 5가지 권법을 배웠었죠. 직권, 수권, 기권, 외권, 생물권. 얘네들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얘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외권은 뺐습니다. 외권하고 상호작용하는 거는 크게 뭐 많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하면 표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4개를 가지고 이제 서로 상호작용 조합을 만들어 보면 총 6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X 친 거는 이제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수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상호작용의 예를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보면 이게 뭐 방향성은 따로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권하고 수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도 하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진은 직권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해일은 수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의 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딴 식입니다. 자, 파도는 수권이죠. 근데 파도가 바닷가의 자갈은 직권이죠. 이걸 이제 둥글게 만드는 것은 역시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면 바람에 의해서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작용 등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요거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직권에서 일어나죠. 그거에 의해서 화산재가 대기로 방출되어서 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기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직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의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면요, 수증기 유입, 증발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이 바닷물에 있을 때는 수권인데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면 기권이죠. 물 중에서 유일하게 수증기가 기권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 수권 아니고 기권 뭐 이런 농담 했었습니까? 안 했어요? 입안이 제가 빠뜨렸군요. 미안합니다. 보충합니다. 자, 수증기가 이제 빙하나 이런 거는 딱딱해도 다 수권이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기권으로 분류되는 게 수증기인데 이거는 이제 외우는 방법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수권 아니면 수권 아니고 기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수업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하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농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꼭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보충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자, 로또 1등 당첨되면 내일 문제가 다음 중 수업 시간에 한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나왔다면 선생님이 드디어 1등에 당첨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기말에 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태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태풍은 외권의 영향도 받는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태양의 빛 에너지, 태양의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수증기가 만들어져서 바닷물에 있던 물이 수증기로 유입이 되어서 구름이 되고요. 나중에 구름이 다시 이제 이동해가지고 이제 고緯도에 비를 뿌리죠. 그럼 다시 또 도로 수권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권과 수권 사이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람 기권이죠. 해류 수권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해류 발생 역시 수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자, 이제 생물권과 직권, 수권,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 육지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게 직권이고요. 그다음에 대륙 이동 직권이죠. 에 의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변경되는 것도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얘는 사실 수두룩 빽빽하게 더 많습니다. 뭐 지진에 의해서 생명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러죠. 예. 그다음 물하고 생명체 사이 상호관계, 수건하고 생물권 사이 상호작용을 보면 이 수건은 또 수중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요. 그다음 세포에 물을 공급하는데 이게 말을 좀 고급지게 적었지만 결국에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거를 얘기하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흡수뿐만 아니라 방출도 하죠. 땀으로 방출하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오줌이 다시 이제 생물권에서 수건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기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 호흡은 이제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째로 이 동식물의 조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식물도 호흡한다 하더라고. 밤에는 그 식물이 안 좋아가지고 안방에 말고 거실에 놔두는 게 좋다고 하던데 아닌가? 모르겠다. 넘어갈게요. 자, 문제 4개 풀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더 천천히 할까? 아니요. 요 보면 좀 익숙한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습지를 만들 때 학력평가에서 그림을 무단 복제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이렇게 무단 복제는 아닙니다. 이 공교육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나라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돈을 벌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는 저작권입니다. 유튜브 저 수익 없습니다. 애들 오해하는 경우가 있던데 빵원이에요, 빵원. 아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자, 2021년 3월 고2 지구화학 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 하나는 기권과 직권의 층상 구조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A, B, C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A는 뭡니까? 네, 성층권이에요. B는 대류권이고요. 아이고, 누구한테 수업을 들었는지 잘 기억하네요.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네. 자, C는 영어로 mentor. 멘토리 되겠습니다. 멘토리 원래 영어 맞지? 원래 영어 아이가? 맞지? 얘네들 중에 유일하게 영어 아니야. 멘토리. 자, A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외우기 싫은 말고.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 혹은 이제 그 반사시켜가지고 자외선을 이제 차단시켜 주죠. 그다음 C는 뭐고? 멘털은 치권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가장 크죠? 예, 그리고 D가 B 대류권의 기상 현상은 지각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기상 현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비바람이거든요. 강수, 바람. 구름에서 이제 뉴스 보니까 서울에 우박이 떨어졌다던데 우박도 강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엔 물이죠. 눈, 비, 우박 이런 거 다 합쳐서 강수라고 합니다. 강수, 바람 등은 이제 각종 침식 작용을 일으켜서 땅의 모양을 변화시키죠. 지각의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 배운 걸로 치면은 기권과 뭐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기니디가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3월 고2 지구과학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되죠. 아 뜨거!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지난 시간에 아마 빠뜨렸을 것 같은 그 농담을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수온 약층은 농담을 못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이 부분 내려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외우는 방법을 떠올렸는데 내려갈수록 온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수온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다. 내려갈수록 수온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뭔가 비웃는 것 같다. 비웃지 말고 씩. 약 먹자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자, A는 C보다 고위도에 위치하는데 A가 제일 찹죠? A가 이제 고위도 극지방입니다. 이 고위도 극지방은 이제 특징이 전부 다 이제 심해층이라고 그랬죠. 심하게 추워가지고 전부 다 심해층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B가 이제 제일 뜨겁죠.
여기가 이제 저위도, 여기가 중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A가 C보다네요. C보다도 뭐 또 고위도 맞죠.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라고 했는데 B하고 C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 자 B는 요게 혼합층입니다. 온도가 한 24도 정도 되죠. 요게 이제 심해층의 온도예요. 그래서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 온도 차이가 요만큼 나고요. C는 혼합층이 여기 있죠. 그래서 온도가 이제 한 17도, 8도 정도, 17, 8도 사이입니까? 요거랑 이제 요거 사이니까 요만큼 온도 차이가 납니다. 온도 차이가 B가 C보다 더 많이 나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바람에 의한 해수의 혼합이 가장 활발한 해역에서는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겠죠. 그래서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것은 C죠. C. 얘는 다 심해층이라고 했어요. 심해층이고 혼합층의 두께는 C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중위도가 바람이 더 많이 불고 혼합이 더 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B가 아니고 C다. 그래서 기역 니은에서 3번이 답이니까 세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야,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느낌이. 빠진 농담 있나? 자, 2018년 11월 5일 통합과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표는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에서 디귿은 A에서 C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짝짓기 문제네요. 상호작용 예를 보면 대량의 화산재는 땅, 물, 바람, 땅에 해당이 되죠. 직권입니다. 그 다음에 기온은 땅, 물, 바람, 바람, 기온, 기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기는 A에 해당이 되겠죠. 자, 지하수 수권입니다. 석회암 동굴 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지 거꾸로 하면 지수, C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식물 생물권이죠.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돼요. 이건 어디입니까? 기권입니다. 생기네요. 디귿, 이는 디귿에서 기디니. 이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또 뜨거. 또 작년 문제고요. IC는 여기 아니죠. 나는 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졸지 않고 보고 있다. IC. 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A에서 D는 A의 D를, 그리고 표는 A에서 D의 예를 나타낸 겁니다. 가나다는 각각 수권, 외권, 직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볼까요? A.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 흡수되어 있는데, 오존층은 어디에 있죠? 성층권이니까 기권에 있죠. 그 다음에 자외선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외. 그래서 가가 외권이 되겠습니다. 황사에 발생되는데, 황사는 중의적이죠. 이게 어디서 일단 발생하는 겁니까? 기권에서 나온 모래가, 직권에서 나온 모래가 기권을 통해서 날아가는 거죠. 지기, 거꾸로 하면 기지, 직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 바람은 기권이죠. 그리고 해류는 수권입니다. 그래서 기수 해가지고 다는 수권이 되겠네요. 그럼 D는 직권과 수권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 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봅시다. 가는 외권이다, 맞죠? 그다음 니은 빙하는 딱딱하니까 나 직권에 속하죠? 오, 잘 배웠네요. 아닙니다. 수증기 빼고는 전부 다 물로 이루어진 거는 수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수증기만 끝에 기로 끝나죠. 기권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 자, 디귿 이건 그래서 빙하는 나가 아니고 빙하는 수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하수에 의한 석회 동굴의 형성인데요. 지하수는 수권이죠. 석회 동굴은 직권입니다. 그래서 수지, 거꾸로 하면 지수 맞네요. 그래서 귀디에서 4번이 답이니까 사요나라.